화물차가 이상하게 운전합니다. 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바로 그 화물차입니다. 멈추세요. 멈추세요. 차량 멈추세요. 정차 요구에도 계속 도망을 가고 있는 화물차입니다. 역주행하다가 주행이었네요. 네. 자, 그래서 화물차를 막아서기 위해서 경찰차 2대가 앞뒤로 막아서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네. 자, 포위가 됐죠? 화물차를 포위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려라. 운전자 내리세요. 자, 근데 안 내립니다. 그래서 창문을 깨기 시작했는데도 안에서는 뭐 미동가지 않습니다. 내릴 생각이 없어요. 자, 그런데 도망을 또 시도합니다. 야, 저거 후지들하고 경찰차를 막 부딪히고 이래서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이때 경찰이 이제 실탄을 바퀴에 사격을 합니다. 야, 이렇게 계속 쏘는데도 도망을 가요. 네. 갔어. 이게 웬일입니까? 그대로 도망을 갑니다, 화물차. 자, 경찰은 계속 쫓아가고 있고, 정차하세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정차 명령에도 불구하고 추격을 피해서 화물차가 계속 달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대가 돌아왔어요. 3대가 포위를 했어요. 3대가 두 차량을 포위를 했는데, 야, 여기서 저 경찰차 뒤에 범퍼가 나갔습니다. 아이고. 네, 순찰차를 밀어붙이면서 도주를 싫어하는 화물차. 네. 옆에 승합차도, 야, 이거 그냥 뭐 범벅합니다, 그냥. 완전히 상처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경찰차와 주변 차량을 막, 박더니만 어떻게. 또 도망갑니다. 거의 범퍼카 수준인데? 이 사람 왜 이렇게 도망을 가고 왜 있을까요? 그러는 거야? 자, 순찰차 망가져도 어쩔 수 없죠. 따라갑니다. 끈질기게 화물차를 뒤에 쫓아가는데, 자, 계속해서 도주하는 차량. 위험하게 진짜. 너무 위험하죠. 신호 위반 기본입니다. 뭐 사고 날 확률이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주행합니다. 역주행. 빨리 어떻게 해야 될 것 어떻게 같은데. 해야 될 것 같아? 교차로에서 다시 신호 위반. 빨간색인데 여기서. 빨간색인데 여기서. 너무 위험해. 여기서. 이 사거리인데 달려오던 차량과 일단 충돌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저 멀리 보세요. 저 위에 저기 넘어지죠. 전복됐습니다. 야, 사람도 지나다니는데. 진짜 아유. 전복. 경찰들이 이제 전복된 차에서 운전자를 꺼내려고 애를 씁니다. 아직도 안 나와요, 저래도? 끝까지 저항합니다. 어머, 어떡해. 네. 자, 결국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까지 사용해서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경찰관 4명, 시민 3명의 이 난폭 운전으로 다쳤고요. 발성의 기미가 되긴 없다. 했는데 저 정도면 마약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결국 저렇게 붙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까지 도망을 갔을까요? 사리분별이 안 돼서. 네, 이 경찰이 남성을 체포한 후에 당연히 음주 측정하고 마약류 반응 검사를 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 남성은 술도 한 잔 마시지도 않았고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뭐지? 그럼 뭐 정신적으로 안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 무면허 이런 건가? 왜 그러는 거죠? 경찰 조사에서 일단 남성은 알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놨습니다. 쫓아오는 경찰관들이 일본인인 줄 알았다. 일본인인 줄 알았다. 일본인이요? 예. 또 심지어는 아버지가 이완용인 줄 착각했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그냥 감경받으려고 일부러 나 정신분열 약간 이런 게 있다. 약간 이걸 주장하려고 아무 말이나 막 내뱉은 거 아닐까요? 왜냐면 일부러. 연관성이 너무 없어요.
그렇죠.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없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검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 남성 주변인들이 최근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해지었다, 이상한 말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1차적으로는 정신질환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통 보면 급성으로 저렇게 나타나는 것이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어떤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갑자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아마 조사가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됩니다. 네. 상당한 의심이 드네. 아까 보니까 경찰차에 막 일반 차량까지 몇 번이나 범퍼카처럼 들이받았잖아요. 피해 규모가 꽤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차가 3대가 파손됐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의 승용차 2대가 파손됐습니다. 게다가 경찰관 4명, 또 시민 3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그래서 이 남성 형사 입건되었는데요. 적용된 범죄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 그다음에 공용물권 손상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고요. 기소되어서 재판이 열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2가지 죄목이 다 유죄로 인정된다면 징역 3년형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첫 현장의 상황,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 안 된 일입니다. 2025년 5월 11일 새벽 4시쯤에 충남의 어느 6차선 도로. 예, 도로가 꽤 넓었는데요. 자, 이 택시가 도로 위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차량이 지금 뭐 한적한 그런 상황인데, 자, 반대 차선에서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반대쪽에 굉음을 내면서 한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반대쪽에서 들이받았는데, 네, 철제 기둥이 느린 화면으로 보면 철제 기둥 하나가 택시를 덮칩니다. 어떻게. 자, 그래서 이 기사님이 지금 택시 운전석 창문을 뚫고 이 기둥이 들어와서 이 기사님을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 운전자가 이 충격으로 의식을 잃어요. 어떻게? 그리고 택시는 저기 중앙분리대와 전봇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서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고 차량입니다, 택시. 예, 저 철제 기둥이거든요. 운전석적으로 또. 어떡해. 얼마나 세게 부딪혔길래 저 기둥이 날아가죠. 그 밑에 저게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는 바퀴죠, 네. 딱 밑에. 자, 이 해당 사고는 올해 5월에 한 남성이 동승자 2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박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 중앙분리대에 철제 구조물이 튕겨나가면서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택시를 덮쳤고요. 이 사고로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사망 사고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무슨 어떻게 날라와도 그게 딱 운전자 쪽으로 그게 날라와가지고. 운전 잘하고 계셨는데. 딱 그 전면 유리창 거기에 딱. 그러니까요. 이게 확률적으로 너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긴 한 건데. 그런데요, 이 사고가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택시 운전기사의 따님이 한 커뮤니티에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의 진상을 아시게 된 많은 분들께서 분노를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바로 저 반대편에서 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 무면허 운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면허 운전을 했던 운전자 나이가 만 19세였고요.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들도 10대였습니다. 이 운전자의 여자친구가 만 16세, 그 다음에 그의 아는 동생이 09년생
이렇게 동승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니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아, 어떻게 이게 되나. 어떻게 그냥 열심히 일하시던 기사분인데. 아 근데 저는 차를 어떻게 온 건지 약간 부모님 차를 몰래 어떻게 몰래는 아니면 또 뭔가 훔쳤을 거. 훔쳤거나. 예, 가해 차량 운전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그 렌터카를 빌렸다고 합니다. 렌터. 다른 사람 명의로.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게 빌려주나요? 어떻게 아니, 빌릴 수 있죠? 얼굴이 면허증이 있을 있어야 텐데. 되지 않나? 그리고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 2명은 운전자가 무면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몰라? 만 19세면은 딸 수는 있으니까 몰랐던 건가? 자, 그런데요. 이 사건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고의 이 대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딸의 주장에 따르면 아버지는 사고 후에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도착을 했더라면 살 수도 있었더라는 건데요. 이 가해 차량은 총 탑승자가 3명이나 되니까 자기들끼리 빠른 신고로 구급차가 바로 도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고 수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이 피해 택시는 운전자 저분이 혼자만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부상에 스스로 의식을 잃고 나니까 누군가 신고를 해줄 사람이 불행히 더 주변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발견이 늦어져서 대처가 늦었고 결국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네. 어떡해요. 바로 좀 뒤쪽에 바로 차가 있다든지 아니면 구급차가 좀 보고 대처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정신이 안타까운 없고 여기가 너무 큰 사고니까 따님이 심정이 어땠을지 정말. 근데 이게 안 보였으려나요? 이게 반대쪽으로 파편이 날라와서 반대쪽에 사고 난 거를 못 봤을 건지 거리 이런 걸 모르니까. 일단은 저 도로 자체가 6차선, 편도 3차선으로 좀 넓은 도로고요. 그다음에 계속 진행을 하셨잖아요. 정신을 잃으신 채.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이 가해 차량을 구조하러 오신 응급 구조대원들께서 이 피해 차량을 발견을 못 하신 거죠. 구급대원들 시야에 들어오질 않은 겁니다. 피해 차량이. 그래서 그냥 방치되어 있으시다 의식을 잃으셨으니까 다른 차량이 지나가다가 한참이 지난 이후에야 왜 택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지? 고장 사고가 났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발견하시고 뒤늦게 이제 신고가 이루어져서 구급대원이 나중에 발견할 수 있으셨대요. 이것이 이제 피해자 따님께서 나중에 확인하셔서 알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진짜 이게 피해자 유가족들은 진짜 가해자가 너무 원망스럽고 그러니까요. 정말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확인을 하고 너무 인간으로서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이게 주차하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죠. 사고 후에 이 가해자들의 모습 영상으로 한번 좀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너무 화날 것 같아. 자, 동승자의 모습입니다. 이 여자친구라고 얘기했던. 진짜 사고난 기분이 어때? 진짜. 사람이 죽었는데. 아이고. 야, 어떻게 저렇게 설이 없을까? 네. 자, 가해 차량 동승자는 지금 병원에서 이제 이런 영상들을 찍은 겁니다. 참. 그리고 이제 댄스 챌린지 영상을 또 만들어서 SNS에 게시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반대쪽에서 저런 큰 사고가 났는데 모르는 건지 왜 저런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그 피해자 딸의 주장에 따르면요. 해당 사진과 영상들을 올릴 때 가해자들도 피해 택시 기사의 사망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입원을 하자마자 경찰 조사가 바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상태를 경찰로부터 전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본인들이 난 사고에 의해서 2차 사고가 나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발생 8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미 관련 기사들이 계속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모를 수가 없었다,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문이 들긴 합니다. 반대편에 있던 이 사건이 난 것이 정말 심각하게 우리로 인해서 빚어졌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 10대 애들은 그냥 자기네 사고 났던 것밖에 생각을 못해. 정말
전혀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동승자는 영상을 올린 것도 모자라서 지인들과 이런 대화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성을 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안 받아줄 것 뻔한데 왜 자꾸 스토리를 올리고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인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음. 아, 제발. 그러지 마 좀. 아유. 피해를 당한 이게 그 지인이 쓴 문자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너네는 걸어다니고 하하호 거리고 있는데 거기 피해자 가족들은 한 가족을 잃은 거잖아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치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긴 한데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니까 철이 없어. 무면허인 줄 몰랐음. 그랬더니 이제 다른 또 지인이 넌 진짜 인생 어떻게 살라고 그래? 아 그리고 오토바이도 다 무면허인데 크크크. 아 참. 예. 고의적인 상품은 살인이지. 아니, 네. 사고가 고의적으로 내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고의적이지 않게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네. 많은데.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 어리다고 다 더러진 않잖아요. 그치, 왜냐면 지인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하니까. 피해자 가족들은 어떻겠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친구들의 마인드가 이상한 거죠. 네. 그 무면허 운전 때문에 동승자를 걱정하고 충고를 좀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피해자를 더 절망하게 만든 이야기들이 또 있었습니다. 또? 예. 피해자 따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보가 들어왔더라고요. 가해자 측근들한테 익명성 보장해 주실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주 구구절절 다 말해주더라고요. 병원 쪽 근처에 편의점에서 담배 피고 애들이랑 하하호호 떠들고 있다. 너무 화가 나서 연락드린 거다. 이런 식으로도 연락이 왔었고 내가 왜 살인자야? 막 열받는다. 난 90km로 달렸어. 에? 아, 도로 부실 공사로 하면 돼. 알바노? 내 이마 까졌다고. 그냥 반성의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가 저는 듣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아, 전 아직도 안 느껴요. 아직도 살아계신 것 같고 누군가 나올 것 같고 진짜 왜 대체 거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가해자를 처벌한다 해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걔네들은 4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힘들고 아직도 있는 것 같고. 오죽하면 주변에서 저렇게 계속 제보를 했겠어요. 워낙 저렇게 얼마나 저러고 다녔으면. 지금 가해 운전자는 피해 가족에게 어떤 사과조차 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하고요. 게다가 피해자의 장례식장에는 가해 차량 안에 있던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의 장례식장에 가려고 했으나 유족들이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피해자에 따른 가해자 측 그 누구에게도 장례식장에 가도 되냐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처벌을 받겠지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경찰은 일단 가해 운전자를 구속했습니다. 구속은 현재 됐고요. 일단 경찰에 적용한 혐의는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그리고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사망하게 만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치사죄가 적용됩니다.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징역 3년형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다만 저 가해 운전자가 한 이야기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첫째, 90km 이하라는 주장을 합니다. 절대 아니죠. 둘째,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부실공사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면허 19세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히 법적 조언을 받은 거예요. 변호사랑 이야기 나누고 부모랑 이야기 나누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자기는 사고를 내긴 냈지만 무면허는 인정하지만 그 이상의 과속이라든지 위험 운전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가드레일의 기둥이 날아가서 피해 운전자에게 사망을 야기하게 한 것은 사고를 낸 내 탓이 아니고 가드레일 공사를 잘못한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공사의 잘못이다.
이렇게 아마 주장을 하기로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참. 특히나 이들이 또 주장할 것이 나는 전혀 몰랐다라는 이제 주장을 할 것이 명확히 보입니다. 그 경우에 이제 법정에서 상당히 뜨거운 법적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남는 게 무면허 운전과 업무상 과실 손괴죄 네, 그거만. 남게 되고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예상 형량이 징역 2년형. 에다가 이제 뭐 초범, 뭐 나이가 어리고 이런 게 적용되면 집행유예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빅네. 그럼 진짜 운전기사분만 진짜 또 하나 쟁점이 동승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 사고난 기분이 어때? 문제는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그 치사 방조죄, 네. 무면허 사고 유발 치사 방조죄는 알고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거든요. 무면허라는 사실을. 네. 그런데 지금 계속 줄곧 자기들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뒤집을 만한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그래서 야 무면허잖아 라는 것을 만약에 그 친구들한테 뭐 메신저로 날렸다든지 해서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확보된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해자분들의 부모님도 잘못 키우신 것 같아요. 일단 아무리 내 아이가 몰랐다고 해도 부모면 직접 데려가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런 거 보면서 부모님이 중간에서 저렇게 제지를 못했다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커온 아이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 그래서 소유 씨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게 키웠다면 저런 사고도 내지도 않았을 테고 네. 설사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피해자분들의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저런 태도는 안 보였겠죠. 네.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럼 이후는 어떨까? 아직 나이가 어린 아이들인데 저런 태도로 부모가 계속해서 책임을 경감하고 벌을 덜 받게 하는 쪽으로만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렇게 해서 책임을 면하거나 적게 받게 된 아이들이 이후의 삶은 더 하시... 상당히 더 심각하고 반사회적인 행동과 그러한 인식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지금 당장이라도 좀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모께서. 네. 사고로 사망한 택시 기사분은 결혼기념일을 며칠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자녀의 결혼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한 가정의 가장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무면허 운전자의 과실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따님의 말이 참 너무 안타깝게 들리는데요. 이 무면허 운전에 대한 우리 각성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입니다. 오후 2시쯤 됐고요. 지금 뛰어 들어오는 사람이 약사입니다. 네, 갑자기 다급하게 깜짝이야. 약사가 밖에서부터 문을 닫으면서 들어왔는데 아니 왜 저래요? 그러게요. 자, 뒤따라 들어온 한 남자. 뭐예요? 어머. 이 남자는 오른손에 칼 들고? 네, 오른손에 흉기가 있습니다. 칼이야? 오른손에 왜? 칼이야? 네, 칼을 들고 있었던 남자. 네, 그래서 이제 약사가 어머. 의자로 잘했다. 지금 막아서고 있습니다. 근데 방어 되게 잘하신다. 네. 이 난동을 피우는 저 남자는 술에 취해서 약국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쫓겨났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양심을 품고 근처 마트에 가서 칼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온 거예요. 어떻게 손님도 있는데. 네. 제발. 이 흉기 난동 보면 지금 만취 상태에서 약사하고 지금 대치 중인데요. 이렇게 이제 시간을 끌어준 덕분에 시민과 들어온 손님들이 이제 다 피했습니다. 대치 상황이 5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나가. 신고. 자, 이때 등을 돌려서 가려고 하는 순간 이 난동범을 제압하는 약사. 와, 대박. 이 약사분이 체포라네, 체포. 빠르게 제압했습니다. 어디 뭘 배우셨네. 우와. 처음에는 몰랐어요. 진짜 장난인 줄 알았고 조치자 그분께서 칼을 들고 뛰어들을 때 눈을 보고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죠. 와, 저건 완전 혼신술인데. 체포술이에요, 체포술. 네.
좀 막질 않으면 누군가에게는 저 사람이 분명히 달려들 거기 때문에 어릴 때 운동도 좀 했었고 또 대한민국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왔다 아닙니까? 네. 군대 갔다 왔다. 네. 살아있네. 네. 부산에서 오후 2시쯤에 한 약국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몸이 좀 운동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아니 일단 기술이에요. 이게 기술을 쓰고 있어요. 그래요? 예. 저 약사분이 말씀으로는 뭐 군대 다녀오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셨지만 군대를 다녀오신 김성주님은 못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저는 뭐 벌써 저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네. 아니, 뭐 군대 갔다 와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약사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20년 넘게 우슈를 단련한 분이고 무술인이네. 우슈 4단. 네, 무술 유단자였습니다. 네. 와, 처음에 우슈 산타라고 있거든요. 우슈 안에 산타라는 종목은 종합격투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우슈 산타 선수 출신들이 지금 종합격투기 활약하는 선수가 되게 많아요. 실전 기술들을 많이 쓰고 있어서 네, 그래서 진짜 찐으로 수련한 분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옆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대피시키고 이런 거 보면 저 같으면 그냥 일단 이렇게 하고 도망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어하고 다 도망가게 하고 본인이 남아있고 이런 게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제 선수잖아요. 그 안에서 의자 이런 걸 가지고 대처 너무 잘하시겠는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살짝 이제 의지가 꺾여서 뒤로 돌아서 이제 그만 대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의자를 놓고 칼이 있는 손을 잡는다는 건 야 이거는 진짜 맞아. 당시에 저 약국 안에요. 손님만이 아니라 여성 직원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약사분이 일부러 위치, 자세, 뭐 방향 전부 구석으로 이렇게 몰고 시간을 끌면서 여성 직원분과 손님들이 나가시도록 유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무사히 대피하시고 난 뒤에 이제 틈을 봐서 제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 약사분의 공을 인정해서 가만히 있을 경찰이 아니죠. 네. 경찰로부터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 정도면 상 줘야죠. 손님들도 다 대피시켰죠. 잡았고. 네, 본인 혼자 다 막은 거니까. 네. 그런데 감사패를 받은 약사와는 반대로 난동남은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전에도 난동남은 주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까지 잡아가지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고요. 예. 유예 기간 내에 또 이런 난동을 부린 겁니다. 또 그랬네. 상습적이네. 상습범이네. 버릇이네, 버릇. 네. 잘 잡았다. 술주정. 예, 그래서 이 남성은요 특수폭행과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법원은 재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상당했다는 이유로 이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집행유예된 형과 합쳐져서 총 10개월간 수감이 되었습니다. 너무 약한데요. 한 명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찌르거나 아니 뭐 병원에서는 이렇게 난동을 피우면은 가중처벌 받잖아요. 근데 약국은 혹시 그런 건 없나요? 과거엔 없었는데요. 2024년 2월 1일에 국회에서 약국도 병원처럼 보호받아야 한다. 아픈 사람들이 오니까. 네, 그래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고요. 네. 그 내용을 보면요. 약국에서 기물 파손을 하거나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약사, 한약사 그리고 약국 이용자를 폭행, 협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길 시에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좋은 법 개정이다. 당연하죠. 이게 아픈 사람이 와서 막 피할 때도 천천히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프니까, 약하니까. 맞아요. 숨바꼭질 중인 사람을 끝까지 쫓는 한 술래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경기도 안양시 아침 시간입니다. 8시 반인데요.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 같아요 라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신고받은 현장을 왔는데 그 차량이 안 보여요. 어딨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사건을 종결하려다가 경찰이 약간 좀 수상함을 느껴가지고
통합관제센터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와 진짜. 이 주치자가 보입니다. 뒷좌석에.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네, 약간 비틀비틀, 그죠? 와 진짜 많이 취했다. 어머머머머. 네, 저거 비틀대면서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음주운전이죠. 그런데 근처에서 계속 수색 중이던 경찰이 이거 뭐지? 딱 맞아. 중앙선을 이미 넘었어 벌써. 갑자기 비틀대다가 경찰차를 보더니 갑자기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네. 와 근데 속도 너무 빠르다. 네. 비틀비틀 오던 차가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자, 건물차는 도망을 갔는데 경찰차가 쫓아가죠. 근데 운전자는 이미 차량만 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아이고. 차는 발견했는데 운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 수색에 나섭니다. 근데 옥상까지 왔는데도 이 운전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또 숨었어. 혹시 물탱크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지? 자, 근데 이때. 옥상 잘 봐. 옥상에 옥상이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옥상에 옥상 같은 데 있어요. 이 창고가 약간 좀 수상합니다. 그래서 거주민들에게 확인을 합니다.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문 원래 잠가 놓으세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잠겨 있어요. 이때. 우와. 아유, 이거 네. 아하. 잠겨있던 창고 문이 열려 있고 그 틈새에 숨어있던 이 운전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 뭐야. 아유. 숨바꼭질을 잘 못하네. 결국 아이고. 옥상에서 이 남자는 검거가 됐습니다. 네, 이 상황은요. 토요일 오전 8시 30분경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라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해당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 번호를 찾았는데 그 차가 최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신고자로부터 차량 번호를 잘못 전달받은 겁니다. 신고자가 번호를 잘못 얘기했군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뭐 가만히 서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잘못 봤을 수도 있죠. 야, 그럼 웬만하면 갈만한데 그냥. 그렇죠. 근데 절대 경찰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관제센터에다가 이제 공조 요청까지 하면서 끈질긴 추적을 이어나간 결과 결국 저렇게 음주운전한 남성을 옥상에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와 대박이다. 어떻게 쳐요? 그쵸. 창고가 이상하네 생각하신 것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초기, 그죠? 보통 잠겨있겠지 생각하잖아요. 네. 이 남성 그래서 경찰이 바로 음주 측정을 했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요 0.176%가 나왔습니다. 가 나왔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이 0.08%거든요. 2배 넘는. 그렇죠. 거의 취소 수준의 2배였죠. 그래서 결국 이 남성의 운전면허는 당연히 취소가 됐고요. 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9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참 경찰분들, 형사분들 촉이 이제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제 쌓인 거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이대 형사님도 네. 촉으로 범인을 잡아본 적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역시. 역시. 제가 그 형사 막 시작할 때, 네. 이제 그때는 막 열정에 막 불타는 때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동기들 중에 소매치기를 정말 잘 잡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나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소매치기 어떻게 잡아? 그랬더니 야 소매치기 많이 발생하는 지역 있잖아. 돌아다니다 보면 보여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거 더 이상 자세하게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이제 소매치기가 발생하는 장소만 찾아다니면서 저녁 한 6시까지 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개발에 땀나듯이 돌아다녔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인도를 걸어가는데 앞에서 20대 3명이 쫙 이렇게 같이 마주치는 거예요. 이렇게 오버랩 되는 거죠. 이렇게 쫙 가는데 뭔가 쎄 하면서 정말로 촉이 오는 거예요. 그게 촉이죠. 네.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딱 돌아봤는데 뭐야? 연기가 늦었어. 연기 늦었어. 아니 진짜 그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3명 중에 한 놈이 앞에 가는 그 20대 여성의 핸드백을 탁 치는 거예요. 칼로 째고 지갑을 꺼내는 이런 올려치기 수법으로 지갑을 꺼내는 현장을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잡아! 그래서 그때 딱 잡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다 보입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딱딱딱딱. 다 보여. 와, 신기하다. 출근하다 잡아오고 퇴근하다 잡아오고 정말로 그랬습니다. 네. 쇼핑하다 잡아오고. 약간 지금 거의 기분이 제가 네모 맞췄을 때 이랑 비슷해요. 아까 들으셨죠? 초기 왔을 때 이게 뭐야? 이거 진짜 짤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잡으려고 간절하게 다뤄다녔는데 딱 보고 잡는 순간 네. 그 희열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손목에 수가 탁 채우는 순간 그 고생이 한 방에 그냥 샥. 네. 네, 그때 그 물어봤는데도 안 가르쳐 줬다는 동기가 접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건 또 뭐야? 심심한 이제 와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안 알려주셨어요? 아니 그게 원래 그래요 이놈이. 그럼 이제 또 경쟁이니까 또 이제 촉 중요합니다. 4월의 늦은 밤 경기도 양주시 지금 경찰이 추격하고 있고요. 잡았다. 도주 차량입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데 경찰차가 와서 이제 검문을 하려고 하니까 차량기 안 열렸어. 자 창문 내려주세요.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아이고야. 차단기 들이받고 도주합니다. 그냥 쌩하고 도망을 가요. 어디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다 박았다. 야 주차를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도망가는데 이제 핸드폰도 떨어뜨리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허둥지둥 빠르게 도망을 갑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지? 지금 경찰 오는데 주차장 내 환풍실이 있었습니다. 거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찾지? 자 근데 이제 경찰이 이 모습을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환풍실 안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안전 장비를 착용을 하고 자 본격적으로 수색을 시작하는데 자 제일 안쪽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나와요. 나와 일로. 나와요. 냄새 너무 날 텐데. 저거는 음식물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었습니다. 그러지 마. 나와요. 진짜. 다 알아요. 냄새나. 이리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쓰레기통 안에서 깍꿍하고 진짜 좀 나왔습니다. 민망하겠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면허 취소. 근데 민망해. 딱 잡히자마자 뭔가 쓰레기통에 숨었을 것 같다는데 근데 그 음식물 쓰레기통일 줄은. 좀 민망해. 올해 4월에 한 아파트 주차장 쓰레기통 안에 숨어있는 음주운전자를 체포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아서 출동을 했는데요. 경찰이 하차 요구에도 불응하고 저렇게 도주한 남성은 시속 180km로 달렸습니다. 그래서 신호위반까지 했고요. 아파트 차단기, 그다음에 차량 2대를 파손을 하고 도주를 했는데 저렇게 체포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렇게 난리 피우고 저렇게 숨는 게 진짜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가요? 언제까지 숨어 있으려고 하는 걸까요? 진짜. 근데 나름대로 저 사람은 음식물 냄새 맡아가면서 필사적으로 숨은 겁니다. 저 남성에게는 필사적으로 숨을 이유가 나름대로는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이미 저 남성은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게다가요. 그는 폭행, 상해, 특수절도 등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무려 정과가 22범이었습니다. 22범. 와. 도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남성 그래서 아마도 이 무면허 운전 게다가 음주운전 혐의 다른 또 전과들도 많기 때문에 감형은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예상컨대 아마 징역 3년형 처벌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면허의 전과 22범이면 네. 들어갈 만한. 쓰레기통 들어갈 만하네요. 그렇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지금 뭐 문제가 안 지금 되지.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야. 지금 네.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네. 근데 뭔가 범죄자들이 쓰레기통까지 숨은 걸 봤는데 이대 형사님은 혹시 네. 범인 잡으실 때 야 이런 데 숨어 있어? 까지 그런 것도 있었는지 궁금해요. 뭐 별로 반대에 다 숨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지방의 농촌 비닐하우스 등에서 32번에 걸쳐 가지고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있었는데요. 4달 동안 안 잡혔어요. 결국 경찰이 한 달 동안 잠복해서 잡긴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CCTV 사각지대였던 고가도로 아래 내부 공간에 숨어 있었던 거죠. 야, 고가도로 아래의 내부 공간. 어딘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래 내부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몰랐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근데 저기서 생활을 했대잖아. 저게 철 빔으로 돼 있잖아요. 네. 저 공간에 저 안에 아니에요? 와, 저걸 열고 들어갔어? 와, 조속이에요? 지지네. 대박. 아, 불도 켰어, 불도. 찌개도 끓여 먹고 뭐 많이 했네. 와 근데 침대랑 이불도 그러니까 있어. 나름 매트리스는 저기도 어떻게 들어간 거야? 나름 아늑하다. 야, 참. 아니 근데 좀 버리면서 하지. 아우 계속 쌓기만 하네요. 야, 근데 저거 소리가 엄청나게 클 텐데 그치. 차들이 다니는 소리가. 소음이 엄청나지. 진동하고. 아, 네. 대단하다. 저기에 들어가서 와. 감쪽같이 사라진 한 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쪽같이 사라졌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태국입니다. 빠툼타니주라는 곳인데요. 기숙사입니다. 사다리와 공구를 들고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이 남자들의 정체는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자, 문을 엽니다. 자,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죠. 잠긴 문 너머에 아주 악명 높은 수배범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이 열렸어요. 경찰들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악명 높은 수배범 사라졌습니다. 근데 숨을 데가 없는데? 네, 뭐 가구도 많지도 않고 어디 있을까요? 난 저 잘 찾을 수 있어. 야, 이거 네, 연상이 되는데. 아 저도 연상이 돼요. 자, 스톱! 스톱! 연상이 돼요. 자, 스톱! 스톱! 저도 알 것 같아요. 얘기해봐요. 얘기해봐요. 왜 저한테 그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해요? 제가 그랬나요? 소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창문에 매달려 있지 않았을까? 창문. 소유 씨 얘기하는 창문. 저는 창문 옆 배관 뭐 이런데. 그거 너무 주워먹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거 참. 저는 예. 매트리스 속. 김동현 어디? 매트리스 속. 매트리스 아까 속에 들었잖아요. 스프링이 매트리스 있다니까 매트리스. 스프링을 빼고 거기 숨는 거죠. 스프링 사이에. 매트리스 안에. 매트리스 안에. 화장실 환풍구안. 화장실 환풍구. 네. 네. 아니면 영화에서처럼 갑자기 쓱 경찰 옷을 입고 어딨어 하다가 뒤로 나가서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매트리스로 할 거야? 아니면 동료 경찰로 바꿀 거야? 동료 경찰 이런 거 같은데 매트리스 치우고. 어딨어 하다가 네, 경찰인 것처럼. 동료 경찰처럼 같이 네. 지금 이렇게 막 수색하는 중에. 네. 예. 자, 어디에 있을까요?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 들어봅니다. 없어요. 네, 매트리스 없습니다. 원목으로 막혀 있어. 네, 그런데 원목으로 다 막혀있는 침대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때. 자, 매트리스를 밀어쳤는데. 뭐 있다, 저기 문이 있다, 저기. 자, 침대 프레임을. 이게 뜯기네? 깎고. 그 밑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깎고. 그 밑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침대 할 걸. 얼마나 뭔가 두근두근했을까. 매트리스 밑에. 매트리스 그냥 할 걸. 네. 그 매트리스면은 그 비슷하게도 갔지. 그러니까. 침대에 우기면 됐을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이 지금 올해 4월에 태국에서 소위 닌자 도둑이라는 별명으로 화제가 되었던 닌자 도둑?
20대 수배범의 체포 현장 모습이었습니다. 예, 닌자 왜 도둑. 닌자 도둑인가요? 잘 숨어서? 아니면 뭐 이렇게 쌍칼을 이렇게 했나? 이 남자가 닌자 도둑이라고 불린 이유는요. 닌자처럼 교묘하게 신문을 속이고 도난 차량이나 가짜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경찰이 나타나면 아주 민첩하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추적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기 때문에 닌자 도둑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원래 닌자가 좀 잘 도망다니고 빠르고 네. 사람들 몰래 막 그런 작전 수행하고 약간 그런 네. 느낌 있잖아요. 이 사람의 그 범행을 보면요. SNS 중고 거래 판매자들한테는 구매자인 척 접근을 해서 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 같은 것들을 현장에서 기기를 테스트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물건만 받고 그대로 도주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2달간 무려 2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지르면서요. 경찰과 숨바꼭질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침대 밑에 숨어 있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닌자처럼 잘 도망쳤는데 뭐 어떻게 덜미를 잡힌 건가요? 예, 물건을 빼앗긴 한 여성이 오토바이를 쫓아가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실신도 했고요. 그래서 SNS에 공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과 수사국장까지 나서가지고 수사팀을 꾸린 지 12시간 만에 남성을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